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또 한 번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멘트 가격이 또 오릅니다. 시멘트 업계는 전기요금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재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자 내신이 안 좋으면 이를 초기화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국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11년 만으로 UN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UN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 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 이번 진출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상임 이사국인 미국, 그리고 올해부터 비상임 이사국을 맡은 일본과 함께 삼각 공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또 한 번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검찰청에 도착했는데요.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자신은 부르지 않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당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으면서 그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9,400만 원 살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모두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리를 맡고 있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18,1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준치로 1kg당 100베크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럭에서 검출된 세슘은 기준치의 무려 180배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래미라고도 부르는 쥐노래미에서도 1,200베크렐의 세슘이 나왔는데요. 교도통신은 이처럼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데에 대해 물고기가 잡힌 곳이 원전 근처 방파제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세슘 우럭과 관련해 물고기가 항구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 또 오릅니다. 시멘트 업계는 전기요금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멘트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을 통보했는데요. 업계 매출 1위인 쌍용 C&E는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신양회도 14.3%를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조 원가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고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추가 비용도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건설업계는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는데요. 시멘트 제조 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중순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시멘트값 인상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건설업계는 시멘트 회사에 공식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재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자 내신이 안 좋으면 이를 초기화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겁니다. 올해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4년 새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에서 27개 의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점수는 98.2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0학년도 이후 최고 점수입니다. 특히 서울권 의대는 99.2점까지 올라 상위 1% 학생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요. 그러자 내신 성적을 위해 학교를 자퇴한 후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진학지도 교사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오면 자퇴하고 재입학해서 내신 점수를 다시 노리는 학생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퇴 후 재입학하면 내신이 초기화되니 의대를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이 일종의 대입 전략처럼 자퇴 후 재입학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벌을 따지는 대학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파는 장면이 방영되자 이를 두고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결국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영양군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난 4일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출연진들은 영양군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이들은 과자 3봉지를 사려 했으나 상인이 부른 값은 한 봉지에 무려 7만 원이었습니다. 출연진들은 흥정 끝에 3봉지를 14만 원에 구입했지만 곧장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영양군청은 다음 날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상인은 영양 산나물 축제 기간에 온 외부 상인이라며 피해를 온전히 영양 전통 상인이 입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을 더했는데요. 그러자 논란은 더 확산됐고 영양군청은 결국 하루가 지난 오늘 다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한 방송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A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A씨의 인적 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애플이 9년 만에 야심작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인데요. 7년 넘게 1,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현지 시각 6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열고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외형은 스키 고글 같은데요. 하지만 3,499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7만 원의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책정됐습니다. 비전 프로는 3D 화면을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기로 애플은 3D 기반의 공간 컴퓨터라고 이 기기를 소개했습니다. 일단 고글로 실제 눈앞의 화면을 보고 그 위에 겹쳐 어플리케이션이나 영상 등이 비춰져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비전 프로는 내년 초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데요.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수입 판매되는 시기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밤부터 경기 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충청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최대 40mm가량 내린 뒤 금요일인 9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대전, 전주가 18도, 청주, 대구, 부산 19도, 강릉 21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후로 습도가 높은 데다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며 후텁지근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